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들의 세뇌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을 알려주실 최영석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뇌시의 최영석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잉여금에 대한 주제를 가져오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재무제표에는 잉여금이 몇십억 있다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웃어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부상에 있는 잉여금이 통장 안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하면은 대표님들 아마 해피하실 겁니다. 웃으면서 사업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표님들이 그냥 웃어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이 장부하고 맞지 않는 잉여금들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문제들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네, 미처분 잉여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가 매년 이익을 내는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결손, 즉 마이너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쌓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표님들처럼 실제로는 그만한 돈이 통장에 없는데도 수십억씩 잉여금을 쌓아두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마이너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한은 미처분 잉여금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십억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들께서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히 문제되는 것도 없고 뭐 굳이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것처럼 법인도 언젠가는 한번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뭐 자녀분들한테 승계를 해주시든 아니면 회사를 이쯤에서 접는다라고 생각하고 청산을 하시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양도를 해주시는 이 과정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 자녀분들한테 승계를 해주려고 하셔도 이 미처분 잉여금은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 주식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 세부담이 가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세부담 때문에 결국은 승계도 못 해주고 청산도 못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라지는 생각은 하십니다. 그리고 야 그러면 아예 그냥 접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청산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청산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현금화 시키고요. 그 현금화 시킨 부분에서 결국은 부채를 갚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주주인 대표님들께 소득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을 해서 장부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대표님께 돌아온다면 대표님도 그냥 세금 내시면 되죠.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데 몇 억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는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장부상의 잉여금과 현실상 처리를 했을 때의 수치가 맞질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잉여금 안에는 허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부하고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청산을 하시더라도 장부상에 있는 수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대표님 손에 뭔가가 남아야 되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고요. 오히려 개인 자산으로 세금을 더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수가 섞여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 허수가 왜 섞이느냐라고 봤을 때 허수는 대표님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사업 초반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은행권에 들어가 있는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 장부를 만들지 못하시고요. 실제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만들지 못하고 아니면 적게 이익이 났던 것도 이익을 부풀리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가 쌓이는 거고 또 업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경영을 하시다 보면 이익을 어느 정도 부풀리셔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익을 부풀린 것들이 또 허수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장부하고 맞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님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대표님들이 왜 잉여금을 관리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이 잉여금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허술을 정리하고 현실과 매칭을 시킨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제 마이너스가 나서 마이너스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당장에 이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상환하고 이율을 올리자든지, 심하면은 전액 상환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마이너스 장부를 만들지 못하고 그 마이너스가 지금 또 허수로 섞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찰이라든지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소위 말하는 이쁘게 꾸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입찰을 받을 수도 있고 협력업체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이쁘게 꾸미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익에 허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건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배당을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안 한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잉여금에 섞여 있는 허수는 정리를 해야만이 미래의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잉여금을 나중에 가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예,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벌써 한 30년을 이어온 회사를 아드님께 넘겨주기 위해서 승계를 준비하시던 분이십니다. 근데 잉여금이 한 70억 정도 쌓여 있었거든요. 30년이니까 뭐 이만큼 쌓였겠죠. 그동안에 손을 안 대셨으니까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 결국은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평가를 했더니 아드님한테 주식을 넘겨주는 이 증여세가 감당하기가 어렵게 그냥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증여도 중단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하면 주식 가치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배당 한 10억 정도 실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10억의 이제 절반은 세금으로 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그럼 10억 배당을 했으니 얼마만큼 떨어졌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식 가치가 약간 하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만 많이 내셨고 결국은 주식 가치 조절도 안 됐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한꺼번에 잉여금이 나가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또 통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잉여금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조절하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신 케이스가 되겠죠.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런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이제 환원시켜주는 방법인데, 배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 현물 배당도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걸 소액 주주에게 밀어주는 차등 배당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3월 달에 하는 결산 배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중간 배당도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재무적인 분석 없이는 절대 배당액을 키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분석을 하고 적절한 배당액을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법하고 정관의 규정에 맞는 절차를 통해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제 재무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이 한 번에 많은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부채 비율이 오르고요.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갱신할 때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금을 높여오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액수의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중간 배당 같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를 할 수 없는 배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전에는 회사의 정관도 검토를 하셔서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미리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잉여금을 처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익 소각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하되 감자 절차가 아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주식 수는 줄어드는데 등기부 등본 상의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면허 유지 조건인 업종에서는 좀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과세관청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증여공제를 활용한 이익소각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실행을 하시려면 절차적으로 좀 엄격하게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 또한 적절한 규모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들자면은 자기 주식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하게 되면 자본 항목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잉여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과세관청으로부터 서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하고 절차를 규정에 맞춰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셔야만이 뒤에 올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결 방안이 참 많은데 기업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70억의 미처분 잉여금을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이제 40억대로 낮추는 목표로 주식을 이제 직계가족, 즉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두 분에게 분산을 해서 지분 구조를 변동을 시키고요. 이 변동된 지분 구조에 따라서 차등 배당과 중간 배당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익을 환원시킵니다. 이 이익의 환원은 승계를 받으실 직계가족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증여받으실 분의 증여세, 세원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원들의 보수하고 상여금을 조정을 해서 회사의 이익 규모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쌓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환원시키면서 대표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에 따른 은퇴 자금으로 퇴직금을 가져가시게 되면 주식 가치도 조절이 되면서 이 잉여금도 조절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자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0년을 영위하신 이제 건설업 대표님께서 본인이 은퇴를 하시기 위해서 창업 멤버인 후배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잉여금이 50억 정도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넘겨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상담을 의뢰해 오신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의 부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크게 걱정 안 하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규모들을 조금 더 키우고요. 그리고 규정 정비를 통해서 은퇴하시는 대표님의 이제 퇴직금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을 회사가 일부 이 은퇴하시는 분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임으로 해서 그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후배 대표님의 이제 부담을 낮춰주는 플랜으로 이제 자문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기업마다 컨설팅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전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잉여금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두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기간만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보시면은 은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께 승계라든지 이런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디데이가 없는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과세 당국에서 이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적인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대기업이나 뭐 상위 중견기업들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계 담당, 법무 담당들이 있어서 직원분들 교육해드리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도 하셔야 되고 회사 내부의 직원들 월급도 챙기고 회사 내부 일도 하시랴 1인 다역을 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빈틈이 생겨서 오히려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을 못하고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정의 정비는 많이 해놓으셨어요.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관의 정비도 해놓으셨고요. 근데 아무리 해놓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쓰지를 못하는 물건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잉여금 정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실행입니다. 지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하는 게 바로 이 키포인트고요. 이 실행이 충분히 나중에 가서는 언제든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잉여금에 관한 내용은 당장 지금 일어나는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당장 아파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발견되지 않고 발병되지 않은 요인이 있을지 몰라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요. 이 잉여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 업계 내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는 잉여금은 지방덩어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도 지방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혈관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뇌출혈이 온다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 잉여금은 지방덩어리입니다. 이 지방덩어리를 어떻게 없애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이라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서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단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를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